그런데 우리가 우병우 수석 얘기해야죠. 네. 우리끼리 웃고 즐기다가 시간 가면 안 되지. 예. 우병우 수석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예.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이 잡범 정도에서 정리를 하려다가 예. 지금은 이제 좀 중범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좀 이제 국민들이 함께 우병우를 역사범까지 끌어올려서 좀 견인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잡범에서 중범으로 갔고. 가는 그 와중에 나오는 게 세월호 수사에 대한 이제 그 압력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상당히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중범이다. 여기서 좀 더 가면은 검찰 인사 개입이나 이 검찰청장과 관련된 어떤 그 본인 수사에 대한 어떤 압력 뭐 이런 예. 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검찰 개혁의 지렛대가 되면 정말 역사범이 되는 거죠. 그럼 역사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거 다 얘기해봐야 네. 복잡합니다. 지금 네. 고지열 기자가 가이드라인 쳐줬어요. 예. 역사 앞에 과연 떳떳한지. 네. 라고 부르면 안 되죠. 가이드라인 쳐줬다고. 아, 위험합니다. 고순실이 위험하고요. 차라리 고순실. 네. 아유, 그것도 위험합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들 있으니까 좋아 네. 이런 거 지적해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예. 예. 이거 그러면-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요? 그분이. 감옥에서요? 조심하세요. 감옥 아니요. 안 가봤잖아. 아니, 그분이 말고요. 또 다른 분? 예. 이제 검찰에 또 나오셔야 되는 분께서. 알겠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이 있었죠. 예. 정식 명칭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채널 법률. 돌아가는 소리 나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당연히. 9항 10항인가 두 항에 들어가 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검찰이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만 하거든요. 과연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해야 되는 일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하여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 유기 예. 첫 번째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예.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다가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서 못한 겁니다. 예. 검찰이 일단 네.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기각됐죠.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각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재청구하면 네. 100% 나올 것이다. 사실 법조인들이 자기들은 숫자로 못 아니 해놓고. 숫자로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의뢰인들이 항상 그래서 이소송 변호사님한테 맡기면은 100% 이깁니까? 몇 프로 감옥 승산이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물어보는데 열심히 하면 이기죠. 사실 그렇게 숫자로 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제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예. 게다가 가장 무섭고 가장 확실한 숫자인 100. 100%. 그걸 거명했거든요. 100%라고 할 때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프로는 일본 말이니까 쓰지 마라. 100%라고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자신감을 표한 것일 수 있고 또 검찰에 예. 정말 제대로 해라. 후배들 열심히 수사해라. 그런 것 같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 정말 조직에 위해가 갈 수 있다. 예. 우리가 수사하다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 안 해줘가지고 수사를 못한 거다.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니 넘겨봐서 제대로 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100% 구속되는 사안이라고 정보를 주면서 과연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보라고 한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예, 의원님. 예. 왜 예. 뚜껑 쓰고 나오셨어요? 뚜껑 안 쓰겠다 약속했잖아. 아니 예전에 제 짝꿍한테 그랬다가 예. 그 약속을 어기고 윤호를 받아서 지금 계속 쓰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국민들한테 약속했잖아요. 국회의원 제가요? 되면 내 뚜껑 안 쓰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댓글 올라. 뚜껑 썼는데도 앞에 가서 원해요. 그런데 안 쓰고 다니면 좀 어떡하겠습니까? 내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꼭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지금 절충하신 거예요. 네. 자, 박주민 변호사님. 예, 예. 두 가지예요. 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예. 나와서 조사 받았죠. 네. 그때 당시에 예. 부장검사로 있었는데 예, 형사 2부장이었어요. 형사 2부장이었었는데 도대체 무슨 전화를 받고 어떻게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이 강제 개입됨을 경험했느냐. 예. 얘기해봐라. 예. 예. 그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었고요. 말씀하신 윤 검사는 예. 그때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해경 상황실에 있는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해서 이게 압수수색 뭐 대상이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본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되어 있었죠. 서버는 본청이 아니라 옆에 별관에 있었다는 거 별관에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맞는 그 해석일 수 있는데 예. 그 맞는 해석을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민정수석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예, 알았을까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았겠죠. 이럴 땐 김병진이 예.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이후에도 예.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잠깐만 그렇게 갖고 전화를 했어요. 예. 이 개통이 맞냐라고 하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아니 검찰총장한테 연락이 갖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게 맞다가 아니라 예. 그런 문제도 있다.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당사자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예, 그다음에 지휘계통이 있어야 된다면 지휘계통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후에 이제 123 정장의 혐의에 대해서 예, 123 정장은 누구죠? 123 정장은 세월호라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현장 책임자로 일했었던 우리가 예, 동영상을 보면 제일 먼저 접근했던 그 배의 그 배. 정장이죠. 예, 123 정이라는 배가 예, 있는데요. 123 그 정의 정. 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 계급으로는 중위 정도 되는 계급인데요. 딱 유일하게 구조 실패에 관련돼서는 이 사람만 기소돼서 처벌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적용 혐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관련돼서도 또 청와대가 예.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 부담이 생긴다.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압력이 행사됐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추가로 또 밝혀진 사실들이 있죠. 네, 저기 조금 더 추가드리면, 그러니까 그 윤대진 지금 현 부산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예. 이전에 이렇게 이제 서류로 관련 내용을 제출받았다가 어제 이제 좀 직접 참고인 조사를 했고 오늘 조사는 변찬호 변호사 당시 광주지검장 그런데 그 수사 이후에 고검장 승진 못한 변찬호 변호사를 이제 오늘 또 변찬우 우. 예. 우.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추가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조사 이 대목에서 이제 이 대목 이걸 만약에 조사를 마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조사가 더 가야 되는 부분은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않습니까? 자꾸 얘기가 예. 빠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관련된 부분 중에 지금 명확히 나오는 부분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을 통해서 이런 이제 언론 보도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나온 이제 그 어떤 지시 내용이긴 했지만 그 뒤에 민정수석실에서 안종범 그리고 이승철 전 정경련 부회장에게 예. 수사 대응 문건을 전달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사 대응에 대한 부분은 재단 출연금 모금에 있는 이 앵글을 프레임을 자금 유용 여부로 프레임을 전환하라. 그것은 이제 아마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이 설립 초기라서 아직 자금 집행이 별로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금 집행의 문제까지 가려면은 그 부분은 아직 안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서 이제 그렇게 돌리려고 했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금 유용을 엄단하라는 식으로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할 때 이제 그걸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들 또 롯데의 수사 그 팀장하고 우병우 전 수석 통화 내역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하여튼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보다 지금 세월호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100%라는 수치를 언급했던 사안이 바로 세월호 관련된 수사 예. 외압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박영수 특검을 발동시켰던 그 특검법을 보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 중에 그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이 사실상 없어서 박영수 특검이 그 부분을 더 수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싶었었는데 특검 때는 그 수사 대상이 예. 되돌이켜보면 14가지의 수사 대상을 찍고 예. 그다음에 15번째 관련 사건 관련 사건이죠. 수사하다가 예. 인지된 사건이라 그랬죠. 예, 수사하다 관련- 인지된 관련 사건인가. 예, 관련 사건이라고. 예, 있어서. 그래갖고 15가지인데 독특하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만 9항 10항인가 해갖고 2항이 나와요 수사 대상을. 예, 예. 대단히 높게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월호가 빠져 관련된 있었다.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아하. 박영수 특검이 했던 얘기는 세월호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예.
자기네들은 법상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예. 일반 검찰이 받아서 수사를 하면서 그걸로 영장 청구하면 100% 나올 거다. 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혐의, 외압 혐의는 다 진술 등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보는 게 거죠. 맞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법률 얘기 나오면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채널 돌려요. 아, 그래요? 어렵잖아, 이게. 아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거 해줘야 되는데, 네. 김기춘 비서실장 영장 청구했을 때 특검에서,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항의했어요. 네. 이 특검 수사 대상 15가지 중에 블랙리스트 없는데, 네. 왜 블랙리스트를 당신들이 수사합니까? 네. 그렇게 항의하면서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기각이 되니까 기각이 됐을 때 싹 재료를 다 빼돌린 것으로 네. CCTV에 나와.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특검에서 왜 세월호를 조사 못하냐 우리 듣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네. 사실은 수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차항의 법 말씀을 자세히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예. 오늘 이 자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예. 생략을 좀 하고요. 여기서 법 얘기하면 감옥 보낼 거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 특검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활용했어요. 다 활용했는데 미워 죽겠어. 법을 배운 사람들이 네. 법을 활용해갖고. 아니 그거 자체는 뭐 욕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다 법원에 서울 고법에서 아니다 예. 아니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방어 수단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지금 현재 수사의 대상이 된 우병우 전 수석이 열심히 자기 방어 변론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뛰어넘고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고요. 아하.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홍천 의원도 한번 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이 사실은 검찰과 관련이 있다. 의혹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철저히 수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검사들이 관련된다. 어허. 그렇다면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못할 수 있다라는 예. 의혹을 제기한 거죠. 자, 이제 우대를 버전 예. 2.0 아니에요? 이제 버전 2.1, 2.2까지 막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래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결국은 김순환 검찰총장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요. 아하. 통화 횟수 그리고 통화를 언제 했는지까지도 이미 사실상 확인이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전화 얘기를 좀 해줘요. 전화. 네. 이 전화 아까 김수남 검찰총장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불똥은 튀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불똥이 튄 거예요. 튀었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안 뜨거운 척하고. 전화 내용을 보면 본인 그 비위 의혹과 감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예. 김수남 총장하고 통화 내용을 보면 12통을 총 통화 시간이 2시간 18분이에요. 나누고 보면 138분이니까 한 통화할 때마다 10분 이상 통화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12통을? 예. 오. 이건 브로맨스를 넘어가는 통화죠. 12통을 138분 했다? 네, 이거는 이 정도 통화 내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통화에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그래도 안부 전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 또 중요한 날이 있는데 8월 16일 예.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특별 감찰관의 어떤 감찰 내용이 이제 어떤 이렇게 누수됐다. 이제 그런 관련 보도가 있던 날에 보면은 그 기자랑 8시 40분 그러니까 보도가 된 거의 직후에 통화를 하고 그리고 김수남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안 받아서 조금 이제 한 10분쯤에 김수남 총장이 다시 전화를 콜백. 대거로 와서 예. 그래서 한 17분 정도 또 통화를 하고 하여튼 그 통화 내용 47분을 해요, 그때는? 17분. 예. 그 정도 해서 어떤 밀접하게 통화했던 내역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실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뒤로 넘겨놓은 거는 그러니까 조용필을 우병우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우병우를 조용필로.
아, 헷갈려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조용필 대통령도 몰라 이거 듣는 사람들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용필 엑소로 만들었다. 우병우로 엑소로 만들었다. 우병우로 엑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관심이 다 집중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우병우 전 수석 문제 관련을 정리하면서 김수남 총장도 사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태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손수호 변호사님도 그러고 이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지금 검찰 개혁에 여러 가지 법안도 올라와 있고 뭐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도 나와 있고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병우로 안 치면 검찰 조직은 죽는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청취자분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전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검찰 조직을 개혁하라고 했더니 이미 개혁할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뭐 공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을 대고 뭔가 바꾸려고 하면은 그 분위기,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알고 자기가 그래서 개혁하려고 막. 개혁의 어떤 동력이 없어질 정도로만 자체 개혁을 딱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그래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김수남 사퇴를 조금만 이제 첨언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 이제 우병우 때문에 사퇴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수사 때문에 사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이제 자신에 의해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 순리로 풀어가는 거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임채진 총장도 그 뒤에 이제 물러났었고 그리고 김대중 논리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근데 제 생각에 물러나긴 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우병우 관련된 수사를 관리하다가 물러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병우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그렇죠. 그걸 털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딴 사람한테 맡기고 가겠다면은 정말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고 한 자범에서 중범 그 사이 정도로 마무리 자기가 져놓고 그만두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병우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야 이번에 들어가면 1년이나 한 집행유예쯤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선에서 그 정도 법을 걸고 들어갈 것이다. 네, 뭐 정강이나 이런 개인회사 관련된 배임이나 횡령 혐의 같은 거 그건 뭐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하고 약간의 뭐 직무유기나 직권 남용 정도 해가지고 하고 검찰과의 어떤 커넥션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좀 덜어내는 식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검찰과의 커넥션은요 2부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자, 아까 박주현 변호사 말씀하시다가 멈췄어요. 계속 가세요. 뭐 하다 그럼 멈춰서 기억이 안 나죠? 아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퇴를 할 것이냐. 작범에서 중범 수준에서 좀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퇴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아까 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던 게 또 고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게 우병우 수석을 지금까지 못 건드렸던 핵심적인 이유가 검찰과의 커넥션이거든요. 검찰총장하고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커넥션은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는데 관계. 제가 영어를 중국어로 얘기했고 안시. 관계. 뭔가 좀 약한 모습? 아니 커넥션 관계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인데 사실 통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것들은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좋은 거야. 통화 많이 하는 거.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좋은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다음 총장 보고 확 다 수사를 하라라고 하기에는 아마 현재 있는 검찰 간부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수사를 해서 소위 뭐 전문용어로 마사지라고 하죠. 마사지를 좀 해서 조그만 혐의를 기소를 해놓고 손을 털더라도 털지 않을까. 저도 지금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파면도 당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1년 전으로만 가도 기세가 등등했고요. 정말 임기 끝날 때까지 지지율이 정말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어요. 게다가 우병우 당시 수석비서관 역시 기세등등했고요. 정권 끝까지 쭉 가고 이런 사태 발생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그런 정치 검사가 있다면 그런 정치 검사들도 오늘 왜 역시 이래 양반들. 역시 연관이 돼 있을 커넥션, 좋은 의미의 커넥션 등등이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물러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혼란이 검찰 조직 내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 아니에요. 뒤에 오는 사람에게 칼자루를 주고 내 목을 들이대는 거랑 똑같은 건데. 윤가끔 그때 이석수 조사하고 우병우 조사하라 그러면 그 양반도 통화 기록조차도 줘야 하지 않았잖아요. 19기 동기 연수원. 네, 저런 대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손소 변호사님 지적했던 문재인 전 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그때 검찰 개혁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검찰 개혁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림도 준비하고 중수부장이 뭐 국민 검사가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다 이 검찰에 박수를 보냈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그 카드를 들이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검찰이 스스로 몸을 사리면서 어떤 이제 포지셔닝을 한다면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어떤 그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손소 변호사님. 네. 그런데 네. 국민들은 궁금해요. 네. 모두가 다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있고 그 시흥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와 제보도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끝까지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최서원을 알았던 게 아닐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요. 근데 검찰이 이걸 어떻게 못 찾아내냐. 여러 가지 증거, 제보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병우 전 수석도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증거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드러난 증거는 없으니까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사권이 정봉주 의원님한테 있었다면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우리는 안 밝히죠. 안 밝힙니다. 그냥 바로 감옥에 넣지. 아니 그런데 정말 그 국정농단을 아까 이제 그 두 분들이 얘기했지만 박주민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분명한 건 세월호. 이건 직권남용. 근데 직권남용은 좀 싸다 말이에요. 좀 약하죠. 형이 약하죠. 1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3년 이하일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습니다. 다 법조문을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전에 메모해둔 거는 5년 이하였던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인가 이렇게 돼 있어. 어쨌든 정확합니다.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변호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상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그거 하나로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은 궁금한 게 이미 2014년에 정윤의 십상시 문건이 났을 때 이때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으면 이렇게까지 국가가 불안한 상태까지 왔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럼 그때 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을 틀어갖고 문건 유출로 만드는 장본인이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죠. 보도도 그렇게 나왔고. 그럼 이런 거 우린 왜 보도를 통해서 알았죠. 보도를 통해서 알았죠. 그 보도가 훌륭한 거야. 근데 왜 이런 걸 검찰이 수사 안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또 이 수사 방향, 수사의 대상 검찰이 사실 결정하는 건데 검찰이 그렇죠. 우병우 수석하고 뭔가 좋은 관계로 그렇게 수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검찰 스스로 목을 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가 안 됐었던 거고 그걸 특검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수사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삼성 쪽에 너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막판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 수사팀을 만든다 하고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했더니 끝나버린 거죠. 고 기자님, 특별감찰반 얘기도 최근에 나오는데 이것도 또 아주 사람들 공부를 잘해내고 있어요. 왜 양말을 벗겨 사람을? 일단은 이제 그런 특별감찰반의 행태도 문제인데 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감찰반은 이게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사람들이 다릅니다. 많이 헷갈려요. 네, 다릅니다. 특별감찰반은 뭐예요 네. 그러면? 이게 특별 찹쌀 감찰 끼어들었어. 뺏겼어. 아니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직제만. 예, 특별 감찰관은 예. 대통령 직속으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죠. 아하.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특별 감찰관 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됐던 것이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관이고요. 우병우도 그 조사를 했고 네. 여러 조사를 했죠. 네, 대통령의 예. 친인척 또는 예. 그 수석 이상의 그런 그 공직자고요. 특별감찰반은 이게 민정수석 밑에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 산하 네, 그래서 특별감찰반. 네, 특별감찰반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거의 네. 역할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 정보 수집으로만 제한되어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특별감찰반이 예. 결국은 우병우 당시 수석의 어떤 지휘하에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하. 그랬을 텐데 이게 법에서 주어진 법이 준 권한을 넘어서 예. 활동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러 가지로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말 공장 외판 사원 양말만 뺏겨 그냥 아무나.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 지금 예. 대한민국이 검찰 국가였던 게, 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때를 보면은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도 검찰 검찰이고, 출신. 그다음에 민정비서관 했던 지금도 하고 있는 윤장석 비서관도 검찰 예. 출신. 그다음에 이 특별감찰반의 반장을 했던 그 반장도 검사예요. 예. 그리고 다 지금 검찰에 불렀고 조사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반에 파견된 사람들의 핵심들은 다 검찰 수사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의금부 도사처럼 왕명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예.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직무 범위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는 고위공직자 비리 그리고 예. 대통령 친인척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손을 봤어요? 그 지금 손본 뭐 얘기 좀 해줘봐. 손본 사람들 보면 문체부 이 국과장급 이 5명을 자천수 인사할 때 그때 이제 사무관과 주무관급이에요. 사무관, 네. 주무관을 왜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느냐고 문체부의 그 감사관 아마 예. 4급이었던 것 같은데 과장급 예. 그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할 때 뭐 양말 벗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겁박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정위에서 아니 양말 벗어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양말 벗고 신발 벗기는 내가 양말하고 신발 왜 벗기죠? 그거 벗기면 뭐 거기 가서 단서가 나오나? 아니 그래서 거기 나는 뭐 이건 양말 속에 뭐 검사 꼬깃꼬깃 출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손소 변호사님. 아닙니다. 제가 검사 출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말 벗기고 신발 벗고 이러면은 예상하지 않은 명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확 공포에 휩싸인대요. 그렇죠. 예. 팬티까지 안 벗긴 네. 게 왜냐면 팬티까지 벗기면 사람들이 있을 때 네. 옛날 우리 학생운동 때 들어가면 옷을 빨갛게 입히거든요. 아유. 그럼 그 모욕감 때문에 확 무너져요 그냥. 네. 가리면 어딜 가리면서 이렇게 툭툭 쳐요. 그러니까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네. 먼저 신발 벗기고 신발 벗기 전에 양말 벗을 수는 없잖아. 요거 고 기자님 말씀하시기는 중간이지만 요거 한 줄만 좀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요. 이게 아우 잘 끼어들어. 아주 재주가 있어. 대통령 비서실 직제가 있어요. 예. 이게 법이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비서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부 조직, 대통령 비서실에 두는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사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한다고 돼 있고요. 예. 특별감찰반 중에서 7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 수집, 사실관계 확인으로 한정한다.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첩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양말 신발 벗기면 안 되는 안 거지. 되는 거죠. 그럼 강제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건데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중에 신발 벗기고 양말 벗기고 난 다음에 자진해서 양말 벗었다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누구 말이 맞는지는 쉽게 가릴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계속 얘기했어 감찰반. 예, 문체부 한번 그렇게 털었고요. 그다음에 또 나온 거 사안으로는 공정위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 CJ ENM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주라는 청와대에 어떤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담당 CJ ENM은 그때 변호사 영화 만든 것 때문에 변호인. 했던 거죠. 변호인. 여기 두 분은 변호사. 고유명사에 되게 변호인. 약하네요. 그러면 광해, 광해? 예, 광해도 포함됩니다. 거기.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예. 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공정위 국장을 한직인 서울 사무소 뭐라고 지시를 했네 공정이. 뭐 이제 CJ ENM에 관련해서 이제 불이익을 좀 줘라. 줘라. 손 좀 봐줘라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예. 그때 손 좀 안 봐주고 손톱만 봐줬어 그냥. 어쨌든 그래서 보낸 다음에 한직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서울 사무소를 찾아가서 근태
근태 자료 거기에 서울삼성 직원 60명이 예, 근태 자료를 출근 퇴근 자료. 예, 이거 보니까 여기에 뭐 보니까 제대로 좀 기록이 안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붙일 정도로 그분들이 고위공직자 아니잖아요. 대통령 친척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직무범위를 완벽하게 넘어선 거죠. 야, 진짜 황당하네. 이거 진짜 조선 시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이거 도사님들이- 국민들이요 네. 지금 70%가 알고 있어요. 그 30%에 속하셨네. 진짜. 아니 세월호 때문에 바쁘셨던 거죠? 아니 근데 보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일도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예.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 팔면서 그냥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법과 예. 원칙도 없이 막 휘젓고 다녔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자 그런데 우병우 수석 얘기 나오고 우리가 뭐 웃고 떠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혐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 변호사님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2872님 손 변호사님 친구 손소 변호사님 친구 왔어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김지성 아는 친구예요? 아, 예. 제 고향 인천인데요. 인천 예.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네. 지성이면 감천이 달 때 그 김지성이? 그지성인가 모르겠네요. 네. 자 어느 혐의로 그러니까 아까 세월호는 딱 떨어진다. 네. 그다음 국정농단 있잖아요. 알면서도 이거 덮었다라고 하는 거 증언 나오면은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이게 그 직권 남용이 되려면은요. 정말로 직권을 남용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원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게 법상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워낙 예. 광범위하니까. 그렇게 주장할 거거든요, 분명히. 예. 그래서 뭐 김순환 총장과 통화한 것 아니면 이제 그 기타 관련된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 자체가 예. 아니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한 건데 이게 왜 직권의 남용입니까?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지금까지도 조사받으면서 했을 것이고요. 만약 기소된다면 재판 과정에서도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홍천 의원은 자기 SNS에 이렇게 썼어요. 뭐 참고인을 46명 불러서 조사했다고 검찰이 굉장히 자랑하는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하. 김수남 검찰총장이나 특별수사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우병우와 직접 통화했었고 그 뭔가 좋은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예. 평가되는 좋은 사람들을 커넥션. 예,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변에 있는 참고인들 많이 불러다가 해봤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박주민 네. 의원. 지금 의원이 어렵게 명찰 묻어놓고. 명찰 달아주세요 명찰. 아니 저하고 알고 지내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편안하네. 박수원인가? 그런데 돌발 질문. 네. 자, 5월 9일 정권 교체가 만약 된다는 가정하에 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제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좋다. 당신들 이렇게 뜨뜻 미지근하게 계속해라. 어차피 국민들의 80% 이상은 제2기 특검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으니 네. 우병우 놓지 마라. 2기 특검 가서 한번 보자 하면서 5월 9일로 넘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소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적당히 만져가지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기소를 하겠죠. 그래서 직권- 김수남 총장이 당장 그만 안 둔다는 거예요. 제 예측은. 아하. 그 좋은 직권남용과 커넥션. 네. 커넥션.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가 말씀하셨듯이 예. 워낙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넓고 대신 이제 범죄로 구성하려면은 또 까다로워서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게 업무 범위에 있다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자기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윤선 네. 장관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농단과 우병우 전 수석을 엮어내려면 일단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까지 모릅니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나는 대기업 이 수사 정보는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서로 얘기를 해도 대통령하고 최순실 문제다 이런 식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계속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고 있고 이제 장모 문제나 그다음에 본인도 심지어 같이 골프를 쳤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요. 예, 증인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철저하게 증을 봤는데.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지시를 시켰고 그 주된 통로는 안종범 전 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제수석하고 정책조정수석을 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모든 영역에 관한 어떤 이 지시를 대부분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시켰는데 예. 집행그룹이고 그건 기록에 안종범 전 수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그 기획된 단계에 예. 그 최순실 씨가 누군가와는 기획을 했고 그 기획을 해서 그것들을 대통령을 통해서 지시가 됐을 텐데 지금 이제 범죄 구조를 깨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최순실 씨가 나중에 통화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 뭐 하면 안 돼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나중에 최순실 씨의 그림에는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그림까지 처음에 설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 설계에 대해서 그 기획자 예. 그런 법적 조언을 해주고 처음부터 나중에 되더라도 절대 이건 안 된다라고 최순실 씨를 안종범과 직접 왜냐하면 배달 사고 안 나게 직접 사실은 얘기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절대 안 하게 한 그 구조에 누군가가 의심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처갓집 정강 회사도 네.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제 박주민 변호사님은 좀 잡범과 중범 사이에서 적당히 마사지해서 기소할 것이다. 네. 구속 가능성은 네.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죠. 음. 가능성이 있지만 구속영장을 특검은 100%라 그랬어요. 구속영장은 청구할 겁니다. 청구하죠. 청구할 건데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 무마를 하기 위한 외압이 예. 그 부분의 증거가 좀 명확하다고 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박주민 변호사님은요? 저는 구속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아까 나머지가 살기 위해서. 그렇기도 그렇고 예. 증거인멸의 의혹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자기가 쓰던 핸드폰을 다 새 거로 바꾼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판사들 보면 열받는 거 아니에요? 열받을 것 같아요. 법을 경시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구속된 가장 큰 이유가 예.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을 때 뭘 그 들고 나갔어? 들고 나가는 예. 장면이 찍혔고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사실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참, 이게 만약에 저희가 그 검찰 개혁 문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잠깐이라도 이번에 만약 하게 되면 지금 검찰이 그 전화 통화한 것 때문에 불신이 높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속을 안 하게 되면 2기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2기 특검을 하려면 예.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자유한국당 아니고 바른정당까지 가면 안 되나요? 바른미래당하고 바른정당까지? 그렇게 되죠. 하려면 이제 뭐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나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아시다시피 아니, 지정을 세 해도- 당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하게 되면 180명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상 여야가 합의돼야 이제 안건 상정 및 처리가 되는 되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의장의 직권 상정 또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인데 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경우에는 이제 60% 상임위의 의원만 동의하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예, 시간이 걸린다. 330일이 걸리죠. 아하. 근데 법사위니까 앞에 180일 자르고 150일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5개월. 그래서 11월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5개월이 걸리더라도 괜찮죠. 예. 예. 그게 왜 저는 이제 그 앵글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정치 검찰의 문제, 그러니까 예.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행태, 그러니까 특히 이명박근혜 정부 이제 10여 년 동안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BBK 특검부터 온갖 이렇게 것들이 그렇죠. 풀지 못했던 부분에 너무 대해서 많아, 너무 그리고 많아. 그런 정권에 유리하게 풀어준 검사들이 계속 또 이 승승장구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어쨌든 우리가 다시 적폐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 앵글의 하나로 이 어떤 이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50일 걸리더라도 특검 2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야 된다. 예. 지금 그 예.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이른바 그 개별 특검법으로 가는 것, 특별 특검법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의석 구도상 현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설 특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상설 예. 특검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꾸라지 특별방송 정말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해야 되는 일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그 국정농단 사건 관련하여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 유기 예. 첫 번째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예. 대해서 특검이 수사하다가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서 못한 겁니다. 예, 검찰이 일단 네,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기각됐죠.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각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재청구하면 네. 100% 나올 것이다. 사실 법조인들이 자기들은 숫자로 못 해놓고. 아니 숫자로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의뢰인들이 항상 그래서 이소성 변호사님한테 맡기면은 100% 이깁니까? 몇 프로 감옥 승산이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물어보는데 열심히 하면 이기죠. 사실 그렇게 숫자로 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제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예. 게다가 가장 무섭고 가장 확실한 숫자인 100. 100%. 그걸 거명했거든요. 100%라고 할 때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프로는 일본 말이니까 쓰지 마라. 100%라고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자신감을 표한 것일 수 있고 또 검찰에 예. 정말 제대로 해라. 후배들 열심히 수사해라. 그런 것 같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들 정말 조직의 위해가 갈 수 있다. 예. 우리가 수사하다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승인 안 해줘가지고 수사를 못한 거다.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니 넘겨봐서 제대로 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100% 구속되는 사안이라고 정보를 주면서 과연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보라고 지켜보겠다. 한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민 예, 의원님. 예. 왜 예. 뚜껑 쓰고 나오셨어요? 뚜껑 안 쓰겠다 약속했잖아. 아니 예전에 제 짝꿍한테 그랬다가 예. 그 약속을 어기고 윤호를 받아서 지금 계속 쓰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국민들한테 약속했잖아요. 국회 제가요? 되면 내 뚜껑 안 쓰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댓글 올라. 아, 뚜껑 썼는데도 앞에 가서 뭘 원해요. 그런데 안 쓰고 다니면 좀 어떡하겠습니까? 내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자금 유용 여부로 프레임을 전환하라. 그것은 이제 아마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이 설립 초기라서 아직 자금 집행이 별로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금 집행의 문제까지 가려면은 그 부분은 아직 안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서 이제 그렇게 돌리려고 했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금 유용을 엄다라라는 식으로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할 때 이제 그걸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들, 또 롯데의 수사 그 팀장하고 우병우 전 수석 통화 내역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하여튼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보다 지금 세월호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뭐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100%라는 수치를 언급했던 사안이 바로 세월호 관련된 수사 예. 외압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박영수 특검을 발동시켰던 그 특검법을 보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분 중에 그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이 사실상 없어서 박영수 특검이 그 부분을 더 수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싶었었는데 특검 때는 그 수사 대상이 예. 되돌이켜 보면 14가지의 수사 대상을 찍고 예. 그다음에 15번째 관련 사건 관련 사건이죠. 수사하다가 예. 인지된 사건이라 그랬죠. 예, 수사하다 관련- 인지된 관련 사건인가? 예, 관련 사건이라고. 예, 그래갖고 15가지인데 독특하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만 구항10항인가 해갖고 2항이 나와요, 수사 대상을. 예, 예. 대단히 높게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세월호가 빠져 관련된 있었다.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아하. 박영수 특검이 했던 얘기는 세월호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예, 자기네들은 법상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 일반 검찰이 받아서 수사를 하면서 그걸로 영장 청구하면 100% 나올 거다. 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혐의, 외압 혐의는 다 진술 등을 통해서 확보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보는 게 거죠. 맞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법률 얘기 나오면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채널 돌려요. 아, 그래요? 어렵잖아, 이게. 아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거 해줘야 되는데, 네. 김국구 아주 디테일하게 지적을 해. 지금 절충하신 거예요. 예. 자, 박주민 변호사님. 예, 예. 2가지예요. 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예. 나와서 조사받았죠. 네. 그때 당시에, 예. 부장검사로 있었는데, 예, 형사 2부장이었어요. 형사 2부장이었었는데 도대체 무슨 전화를 받고 어떻게 우병우 수석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이 강제 개입됨을 경험했느냐. 예. 얘기해봐라. 예. 예. 그 내용이 뭐예요 정확하게.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었고요. 말씀하신 윤 검사는. 예. 그때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해경 상황실에 있는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해서 이게 압수수색 뭐 대상이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에는
본청이라고 본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표시돼 있었죠. 서버는 본청이 아니라 옆에 별관에 있었다는 거 별관에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는 맞는 그 해석일 수 있는데 예. 그 맞는 해석을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민정수석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예, 알았을까,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았겠죠. 이럴 땐 김경진이 예. 나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이후에도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잠깐만, 그렇게 갖고 전화를 했어요. 예. 이 개통이 맞냐라고 하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이제 아니, 검찰총장한테 연락해갖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게 맞다가 아니라 예. 그런 문제도 있다.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당사자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예, 그다음에 지휘계통이 있어야 된다면 지휘계통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후에 이제 123 정장의 혐의에 대해서 예, 123 정장은 누구죠? 123 정장은 세월호 잘 기억이 안 나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현장 책임자로 일했었던 우리가 김- 동영상을 보면 제일 먼저 접근했던 그 배의 그 배. 정장이죠. 예, 123 정이라는 배가 예, 있는데요. 123 그 정의 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 계급으로는 중위 정도 되는 계급인데요. 딱 유일하게 구조 실패에 관련돼서는 이 사람만 기소돼서 처벌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 적용 혐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관련돼서도 또 청와대가 예.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 부담이 생긴다.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압력이 행사됐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추가로 또 밝혀진 사실들이 있죠. 네, 저기 조금 더 추가드리면 그 윤대진 지금 현 부산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예. 이전에 이렇게 이제 서류로 관련 내용을 제출받았다가 어제 이제 좀 직접 참고인 조사를 했고 오늘 조사는 변찬호 변호사 당시 광주지검장 그런데 그 수사 이후에 고검장 승진 못한 변찬호 변호사를 이제 오늘 또 변찬우 예. 우.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추가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조사 이 대목에서 이제 이 대목 이걸 만약에 조사를 마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조사가 더 가야 되는 부분은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왜 않습니까? 자꾸 얘기가 예. 빠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관련된 부분 중에 지금 명확히 나오는 부분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을 통해서 이런 이제 언론 보도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나온 이제 그 어떤 지시 내용이긴 했지만 그 뒤에 민정수석실에서 안종범 그리고 이승철 전 정경련 부회장에게 예. 수사 대응 문건을 전달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사 대응에 대한 부분은 재단 출연금 모금에 있는 이 앵글을 프레임을 그런데 우리가 우병우 수석 얘기해야죠. 네. 우리끼리 웃고 즐기다가 시간 가면 안 되지. 예. 우병우 수석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예. 우병우 전 수석을 검찰이 잡범 정도에서 정리를 하려다가 예. 지금은 이제 좀 중범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좀 이제 국민들이 함께 우병우를 역사범까지 끌어올려서 좀 견인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잡범에서 중범으로 갔고. 가는 그 와중에 나오는 게 세월호 수사에 대한 이제 그 압력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상당히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이제부터는 이제 중범이다. 여기서 좀 더 가면은 검찰 인사 개입이나 이 검찰청장과 관련된 어떤 그 본인 수사에 대한 어떤 압력 뭐 이런 예. 부분까지 가면은 이제 검찰 개혁의 지렛대가 되면 정말 역사범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역사적으로 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거 다 얘기해봐야 네. 복잡합니다. 지금 네. 고지열 기자가 가이드라인 쳐줬어요. 예. 역사 앞에 과연 떳떳한지. 고근혜. 네. 라고 부르면 안 되죠. 가이드라인 쳐줬다고. 위험합니다. 고순실이 예, 낫겠죠. 위험하고요. 차라리 고순실. 네. 그것도 위험합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도 있으니까 좋아 네. 이런 거 지적해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예. 예. 이거 그러면-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요? 그분이. 감옥에서요? 조심하세요. 감옥 아니요. 안 가봤잖아. 아니 그분이 말고요. 또 다른 분? 예. 이제 검찰에 또 나오셔야 되는 분께서. 알겠습니다. 최순실 특별
특검법이 있었죠. 예. 정식 명칭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채널 법률. 돌아가는 소리 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당연히. 구항 10항인가 두항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검찰이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만 하거든요. 과연 제대로 되는지를 점검하고